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바로 뉴멕시코주입니다. 미국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멕시코랑 딱 경계에 있는데 대부분 사막이나 높은 산들, 고지대 이런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또 뉴멕시코주 하면 UFO 하면 뉴멕시코주. 외계인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고요한 한밤중에 주민들이 잠들 때 외계인들이 UFO 타고 쭉 내려와서 활개를 치는 곳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인지 뉴멕시코 출신의 범죄자들을 보면요. 얘네 우리랑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건이 딱 그래요. 산타페는요, 뉴멕시코주의 주도입니다. 17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했는데요. 예술과 감성이 충만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고요한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들 사이에 잠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리차드 뮤저라는 한 남성이 은퇴한 중년 남성분입니다. 오전 11시쯤에 마트에 가려고 길을 나서고 있었어요. 자기 차 몰고. 아파트를 쭉 빠져나오는데 웬 흰색 차 한 대가 리차드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흰색 쉐보레 말리부였습니다. 리차드는 아이 저기 이봐요. 왜 길을 가로막아요? 차 빼요 얼른. 근데 이 앞에 차가 안 움직여요. 리차드는 가만히 운전자를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요. 옆에 조수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는데 손에 이게 뭔가 기다란 파이프나 곤봉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말리부 운전석에 있던 여성이 창문을 열더니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 사람이 절 때렸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리차드는 뭐지? 무슨 일이지?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다가갈 새도 없이 물어볼 새도 없이 바로 흰색 말리부가 부엉 하면서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리차드는 너무 당황했죠. 아니 저 뭐야,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아님 납치라도 당한 건가? 일단 911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저기 어떤 여자가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보고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그 여자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그 칼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납치 같아요, 납치. There's a lady out in my parking lot here at the Vizcaya Apartments. She asked me to call the police. Somebody's in her car, won't get out. She says he has a knife held on her. She's now leaving. She's in a white Malibu. 디스패처는 빨리 순찰 들고 있는 경찰들에게 무전을 막 쳤죠. 당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경찰은 로메로였어요. 그는 리차드가 있는 아파트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삐용 삐용 하면서 이제 막 달려가는데, 근데 현장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요. 왜 저 차? 흰색 말리부가 붕 하면서 경찰차 유리가 덜커덩 막 흔들릴 정도로 막 미친 속도로 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로메로가 바로 목격을 합니다. 로메로는 이미 무전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 차가 그 납치범의 말리부 아닌가 하고서 쫓아가는데요. 흰색 말리부 오케이 사이렌 켜고 얼른 따라갔죠. 당시 정확히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차 번호가 뭔지 파악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따라가야지. 말리부 멈추세요, 멈추세요. 근데 말리부가요, 경찰의 경고에도 그냥 쌩까고 전력 질주로 도주해버리는데요. 이때부터 대낮에 말리부와 경찰의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추정컨대 지금 여성이 웬 남자한테 흉기로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임질범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럼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겠죠, 차 안에서. 말리부는요, 곧장 I-25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속 페달은 이미 바닥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최대 속도였고 신호 다 무시하고요. 칼치기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도 뒤에서 따라가는데요. 이 마치 훈련이 잘 된 사냥개 마냥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말리부에게 따라붙은 경찰차는 3대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리부는 더 미쳐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차선은 의미가 없다. 이젠 불법 유턴하고 역주행까지 합니다. I-25번 도로는요, 왕복 4차선이거든요. 언뜻 보면 한적한 도로처럼 보이는데 뉴멕시코에서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바쁜 도로 중에 하나예요.
또 한밤중도 아니고 정오에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막 역주행을 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으니 말리부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막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경찰차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와, 이게 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하고요.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말리부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교차로가 나와도 신호에 걸려도 다 무시하고 정신 나간 듯이 막 핸들을 틀어버리고요. 어쩔 때는 도로 중앙에 분리된 모래가 있어요. 모래 위에 사막 덤불도 있는데 거길 그냥 올라가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역주행하고 경찰들은 이 차를 지금 쫓는 게 위험하다. 당연히 알죠. 근데 이 차 안에 있는 여성 납치됐는데 더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똑같이 말리부 뒤따라서 방향을 틀면서 역주행을 합니다. 로메로 경찰은 말리부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로버트 듀랑 경찰이 그의 동료랑 따라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경찰차에는 몬타노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리부 속도는 145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I-25번 도로 북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역주행으로. 당시 맞은편으로 정주행하던 도로의 2차선에는요. 알렉시스 젠킨스라는 여성이 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추격전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저게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앞에서 뭔가 흰색 차량이 나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알렉시스는 당황해서 갓길 쪽으로 방향을 획 돌렸는데 아주 간신히 한 서너 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휙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간 건지 그 바람 때문에 알렉시스 차가 덜커덩 하고 흔들렸대요. 알렉시스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야 저 뭐야 저 미친 이러고 있는데 알렉시스 바로 뒤에요. 그녀랑 비슷한 속도로 따라오던 트레일러가 한 대 있었어요. 스테판 딕슨이 운전하던 차. 그도 말리부를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킥 밟았는데 차가 급회전하면서 덜컹덜컹덜컹. 아이씨, 뭐야? 방금 지나갔어? 다행히 스테판도 박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옆 차선에 있던 1차선에 있던 픽업 트럭이었어요. 이 차에는 프랭크 레바도라는 62세의 이제 은퇴한 전직 소방관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스테판의 트레일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판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프랭크의 픽업 트럭 영상이 담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차 모두 말리부를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여성 운전자 알렉시스, 트레일러 운전자 스테판, 1차선에 있던 전직 소방관 프랭크의 픽업 트럭. 다 피해갔어요. 충돌이 없었어요. 말리부랑은. 근데 불과 10초도 안 돼서 말리부를 쫓던 경찰관, 로버트가 몰던 경찰차랑 이 전직 소방관 프랭크의 픽업 트럭이 정면으로 쾅! 폭발 수준의 충돌이었고요. 거의 차가 분해되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로버트랑 프랭크 둘 다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나중에 소방관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너무 끔찍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고에서 유일하게 다행인 일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짧게 느끼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장이 그냥 처참했어요. 당시 말리부를 쫓던 경찰차가 총 3대였단 말이에요. 제일 앞서가던 로메로는 사고를 면했어요. 두 번째로 따라오던 로버트는 방금 전직 소방관 프랭크랑 사고가 났죠. 세 번째로 추격하던 몬타나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자 중에서 여성 운전자 알렉시아랑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시아는 말리부를 잘 피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역주행?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몬타노랑 박아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게 불과 한 10초에서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다행히 알렉시아랑 경찰 몬타노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지만 트라우마도 컸고요. 대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알렉시아는 영구적인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찰이랑 일반인들과의 사고였어요. 이 쥐새끼처럼 도망간 말리부. 얼마 안 가서 마니노라는 남성이 몰던 GMC 픽업 트럭을 쾅 하고 들이박았습니다.
트럭이 말리부의 옆 범퍼를 박았는데 둘 다 차에 에어백 터지고 뭐 타이어 망가지고 여기도 말도 못해요. 그냥 도로가 초토화됐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말리부가 다시 막 부릉부릉 하더니 차가 움직여요. 이건 뭐 F킬러 맞은 바퀴벌레처럼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요. 트럭에 있던 바비노는 잠시 이렇게 정신을 잃긴 했는데 병원에서 깨어나요.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때 프랭크가 와, 제 차가 GMC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 GMC가 이렇게 좀 큰 튼튼한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고. 암튼 이 말리부 언제까지 달려갈 거냐.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2명이나. 부상당한 사람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는 마비 상태였어요. 다행히 말리부가 GMC랑 충돌을 하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가지고 그렇게 멀리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백도 터지고 또 몇십 분 동안 지금 전속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뭐 기름도 떨어졌을 거고 인질범도 그렇고 뭐 인질도 점점 기력이 이제 딸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멈췄어요. 따라붙은 다른 경찰관들도 있었거든요. 뭐 이 경찰들도 방금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고 공포스럽겠어요. 그 멘탈 많이 나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저 차 안에 있는 지금 인질로 잡힌 여성, 그녀도 지금 위험하죠. 단 10분 만에 말리부가 멈춘 지 한 10분 만에요. 10대가 넘는 경찰차들이 말리부를 에워쌌어요. 제일 먼저 추격에 나섰던 로메로가 총을 겨누면서 Get out of the car. 당장 내려, 당장 나와! 소리치는데요. 만약에 말리부 안에 인질이 없었다면 경찰들이 바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의 안전이 중요하죠. 총만 겨누면서 경찰차 문 뒤에 몸을 딱 숨기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여성이 완전 막 얼빠진 얼굴로 울면서 막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 저 남자가 저 죽이려고 했어요. 총 가지고 있거든요. 칼도 들고 있는데 저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남자 지금 어딨어요? 남자 어디로 갔어요? 여성은요 완전 패닉 상태. 말도 잘 못해요. 저 사람이 저한테 가솔린을 뿌렸는데요. 절 태우려고 했어요. 불 붙이려고 했어요. Let me see your hands. Go back. Where is he? He went that way. What is he? Is he in the car? No, he went that way. Come here. Get down. Get down. Let me check you. Get in the car. Okay. You can't help me. Get in the car. Get in the car. Let me see. I need to check you. I need to check you for weapons. Okay. Where's he at? Who is it? His name is Mark.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로메로는 계속 남자 어딨냐?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차 안에 있어요? 아니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저 좀 경찰차에 태워주세요. 일단 로메로는 자 안심하시고요. 어디 다친 데 없나요? 괜찮나요? 제가 물어보는데 여성은 말을 잘 못해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때렸습니다. 계속 울면서. 정말 다행히도 여성은 안전하게 이렇게 큰 부상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방금 벌어진 교통사고 현장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요. 참담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었어요. 지금 사망한 로버트 경찰은요. 어린 아들이 2이나 있어요. 46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늘 아빠가 경찰인 걸 자랑스러워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었어요. 이 현장 수습하던 경찰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랑 밥 먹고 농담 따먹기 하고 가족들끼리 바베큐하고 내 동료이자 친구였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요 막 어린 아이처럼 막 소리내서 막 엉엉 울어요. My fucking brother. Whoever has a description of the suspect, can you please? 또 사망한 프랭크는 62세였습니다. 막 은퇴한 소방관이었어요. 이제 그도 좀 쉬어야지. 와이프랑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평생 불구덩이 속에 온몸을 던져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이 납치범의 질주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경찰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고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납치범 끝까지 쫓아서 확실히 잡자. 이제 더 이상 추격전이 아니에요. 내 동료랑 시민들 목숨 빼앗아간 이 살인마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는요, 로메로 경찰이 탈출한 여성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남자는요? 남자 어딨어요? 지금 남자 차에 있나요?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기 사막 쪽으로 도망갔어요. 확실해요? 차 안에 남자 없어요? 정확히 어느 쪽으로 도망갔나요? 모르겠는데요. 저기 사막 쪽으로 도망갔는데요? 로메로는 답답하죠. 이상하다. 그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도망가는 사람이. 그럼 누가 운전했어요? 당신이 했어요? 아니요. 저는 운전 안 했어요. 그럼 남자가 운전했어요? 남자가 절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저한테 불 붙이려고 하고. 조심하세요. 저 차 안에 가솔린 있어요. 가솔린. When did he get out of the car? Were you driving? No, I know it's take a breath. We're trying to help you get information. I was not driving. He got out. He was driving? He said that he was gonna kill me and light me on fire. There's gas in the Mark car. Lopez? Yes. 로메로가 차 안으로 가보니까 정말 납치범이 이미 도망간 뒤에요. 사막 쪽으로. 경찰은 비상이었습니다. 지금 범인이 총이랑 칼이랑 가솔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리부로 지금까지 막 미친 듯이 달린 걸 보면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뭐 총 들고 민간인이 위협할 수도 있고 방화를 할 수도 있고. 뉴멕시코주 전체가요 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납치범 때문에. 남자가 도망친 그 사막 주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요.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헬기도 뜨고 수색견도 나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I-25번 고속도로는 아예 폐쇄. 도로 옆에다가 막 천막도 쳐서요. 상황실까지 만들었어요. 또 범인이 도망친 방향이 사막을 막 가로질러 가면 주택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주민들은 뭐 평소에 문도 잘 안 잠그고 조용히 살던 사람들인데 24시간 동안 경찰들이 왔다 갔다 경비를 서는 거죠. 용의자의 유일한 단서는 인상착의뿐이었습니다. 빨간색 셔츠에 검은색 자켓,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한번 볼게요. 피해 여성은 46살의 제닌 하라미오입니다. 제닌은 어쩌다가 납치를 당한 걸까요? 그냥 길 가다가 납치범이 강제로 차에 태웠나? 총으로 막 칼로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차에 올라탄 건가? 놀랍게도요. 납치범이 제닌 남자친구였어요. 이름은 마크 로페즈. 일단 제니는 병원으로 먼저 옮겨져요. 다행히 막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팔을 조금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었고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막 공포스러운 일을 겪어가지고 좀 이렇게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하고 경찰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수사팀은 지금 마크 빨리 찾아야 하는데 단서가 없으니까 제닌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모든 것을 얘기해달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실에서. 근데 제닌이 기억하는 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사건의 시작은요. 차량 절도예요. 납치범인 마크가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훔쳤는데 그 차를 제닌이랑 같이 타고 산타페로 넘어온 거라고 해요. 그게 흰색 말리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날 아침에 차에서 둘이 싸웠대요. 제니는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집에 갈 거야!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마크가 어딜 가? 너 집에 못 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바뀌더니 마크가요 이렇게 센 주먹으로 제닌 가슴을 막 펀치 내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니는 제대로 막 저항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맞고만 있는데 마크는 점점점 흥분하더니 제닌 목까지 조릅니다. 그래서 제니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마크가 제닌 머리에 정말 강력한 주먹으로 펀치를 팍 날렸는데 제닌이 기절했어요. 픽하고 쓰러진 거지. 그때부터 제닌이 기억이 흐릿한 거예요. 부분 기억 상실처럼 현기증도 나고 기억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조금 기억나는 게 주유소에 갔다고 해요. 둘이서 차를 끌고 여기서 마크가 가솔린을 사다가 제닌 몸에 막 들이부은 거예요. 제니는 기억이 해롱해롱하니까 냄새로 이게 뭐지? 뭐 기름인가? 왜 이렇게 내 몸이 차갑지?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나? 제니 머리랑 뭐 옷이랑 다 가솔린으로 이렇게 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마크에게 납치당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오전에 한 11시쯤에 신고했던 리차드 아저씨 아파트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제니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람이 절 죽이려고 해요. 신고해주세요. 그렇게 911에 신고된 거예요. 여성이 납치되었습니다. 경찰은 말리부를 쫓아간 거고. 취조실에서 경찰은요, 제니에게 물어봐요. 운전은 누가 했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저요? 아니요. 제니는 남자친구 마크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초반에 신고자인 리차드가 분명히 운전석에 여자가 있었고요. 남성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니는 운전을 안 했대요. 마크가 했대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전력 질주하는 말리부 안에서 자리를 바꿨지? 경찰이 따라 붙기 전에 바꾼 건가? 제니, 마크랑 당신이랑 언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니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크가 저를 막 밀어가지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럼 발은, 그 브레이크랑 악셀은 제니니 밟고 있고 핸들은 마크가 잡았다는 건가? 아님 제니니 운전석에 있는데 마크가 그 위에 이렇게 막 밀쳐서 비집고 들어와서 뭐 제닌 위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했다는 건가? 그러기엔 제닌 체격이 좀 크거든요? 아무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제닌 주장은 마크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말리부가 과속한 거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제닌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일은. 제 머리가요, 어디 꿈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지? 트럭이었나? 그 트럭을 박은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 경찰은 제닌이 워낙 큰일을 겪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달래주긴 하는데 답답하죠. 워낙 미스터리하니까. 심지어 역주행한 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마크 로페즈가 누구냐? 제닌의 남친. 경찰관이랑 전직 소방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살인마 빨리 찾아야죠, 마크를. 근데 제니는 마크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대요. 한 2달에서 넉 달 정도 알고 지냈는데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아마 마크가 유부남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 뭐 이름도 본명인지 가명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찰이 시스템에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찾겠어요. 또 여러분, 마크 로페즈라는 이름이요. 이게 스페인계 성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말 흔하디 흔한 어디 인구 몇백 명 사는 마을에 가도 한 명씩은 꼭 마크가 있고 로페즈 성이 있고 한국으로 치면 뭐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그렇지만 수사팀이 뭔가 발견을 하긴 해요. 운전면허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마크 로페즈라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고요. 산타페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유부남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용의자일지도? 경찰은 그의 사진이랑 휴대전화 기록 다 확보해 두고요. 휴대폰 신호도 확인을 해요. 또 사진 들고서 제닌 납치된 그 아파트 있죠? 그 주변에 다 수소문했는데 웬일인지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수사 요원들은 마크 로페즈의 집도 찾아가요. 면허증에 나와 있는 주소로. 거기 가서 똑똑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어요. 의외인 게 전화는 또 받더래요. 휴대폰을. 저기 그 마크 로페즈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그 지금 어디 계시죠? 저 와이프랑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뭐 이만저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요. 금방 갈게요. 한 10분만 기다리세요. 태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요. 당황하지도 않고. 잠시 후에 경찰이랑 대면을 합니다. 마크, 당신 제닌 하라미오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 납치하지 않았어요, 아까? 마크는 제 머리에 털 나고 그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낮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안다. 워낙 크게 보도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고 방금 와이프랑 장 보고 있었는데요? 제 차에 카메라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같은 마크 로페즈였어요. 경찰이 잘못 짚은 거죠. 그럼 진짜 마크 로페즈, 그 총든 납치범, 차량 강도 마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사건은요, 뉴멕시코주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납치범 빨리 잡아야 한다. 자, 그런데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제닌이 하는 말이 정황상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닌이랑 대화를 나눠본 경찰들, 뭐 형사들 전부 다 이 제닌 이야기에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사실일까? 왜 이렇게 진술이 엉성하지? 일단 제닌이 주먹으로 막 가슴이랑 머리를 맞았다고 했어요. 막 머리는 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세게 막 쿵 맞았다고 하는데 상처가 없어요. 타박상도 없고 멍도 없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형사가 아니 근데 당신은 왜 멍도 없고 맞았다고 하는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닌이 날카롭게 어떻게 제 머리에 멍이 없다는 걸 알죠? 아니 우리가 지금 당신 보고 있으니까요. cannot be explained as you getting hit in the head so hard by a man that he knocks you out, and there's not a bruise, there's not a welt, there's How do nothing. they know? How do you know there's no bruises on my head? Because we're looking at you. 그리고 가솔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처음에 말리부에서 막 뛰쳐나오자마자 저 남자가 저한테 가솔린을 뿌렸어요. 근데 당시 경찰 로메로가 이렇게 처음에 제닌을 현장에서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대요. 가솔린 냄새는 뭐 우리 보통 주유소만 가도 이렇게 코를 콕콕 찌르지 않아요? 또 이게 휘발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피부나 옷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제니는 온몸에 뭐 차가움을 느낄 정도로 다 이렇게 가솔린이 뒤집었었다라고 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상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사팀은 리차드가 목격했던 납치 순간을 목격했던 그 주변의 뭐 아파트, 근방에 있는 주유소 전부 다 수색을 했거든요. 특히 CCTV는 다 열람했어요. 근데 제닌의 모습은 있는데 마크는 없어요. 제닌 혼자 있어. 과연 마크 로페즈가 존재하는 인물이긴 할까요? 취조실에선 점점 제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닌, 말리부가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우리 경찰이 한 10분 만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크가 도망간 게 맞아요? 우리 경찰관이 2명이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는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고 현장이 사막이잖아요. 드넓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마크가 이렇게 막 빨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우사인 볼트가 아닌 이상 멀리 못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찰들 눈에 보여야지.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 짧은 시간에 도망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경찰들이 이렇게 차 안도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리부가 멈추기 직전에 GMC 픽업 트럭이랑 이렇게 쿵 충돌했잖아요. 그때 에어백이 터졌거든요. 근데 운전석에만 터지고 조수석은 안 터졌어요. 에어백은 좌석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앉아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안 터진다고 합니다. 아니 제닌 말대로라면 제닌은 운전석에 있었고 마크는 조수석에서 뭐 제닌을 위협하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에어백은 안 터졌지? 차량 결함인가? 아님 조수석에 원래 아무도 없었나? 수사팀은 이 제닌 하라미오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정말 구린 구석이 많아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제닌이 29살 때 좀 바빴습니다.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체포가 됐어요. 어디 상점을 털다가 잡혔는데 이 일로 1년 보호관찰을 받아요. 이후에 8년 뒤인 2013년도에 또 절도죄로 체포가 됐어요. 다시 1년 뒤에는 차를 훔쳐서 그걸 또 어디다 팔아가지고 잡혔는데 징역 18개월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습니다. 이 재판 끝나자마자 2014년도 6월에는 월마트에서 뭐 400불치 뭔가를 훔쳤대요. 한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거 들고 도망가다가 또 걸렸어요. 이때는 재판받으러 나와라 통지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냥 무시하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살고 또 풀려나요. 나오자마자 2015년 3월에 엘버커키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500,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또 훔쳐요. 근데 이것도 그냥 풀려납니다. 다시 한 달 뒤에 차를 훔쳐요. 이번에도 풀려나요. 이렇게 물건 훔치고 풀려나고 또 훔치고 풀려나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자신감이 생긴 건지 한 달 뒤에 세 번째로 차를 훔치다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이 막 저항을 한 거예요. 대들고 반항하고. 이미 체포가 지금 뭐 몇 번째예요. 경찰이 좀 편해졌나 보지? 경찰 폭행죄로 기소가 됩니다. 보통이 아니죠. 뭐 자잘한 것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들고 밖에 이렇게 다닐 때도 종이 봉투에 넣어야 하거든요. 밖에서 술 뚜껑도 열면 안 돼요. 그건 뭐 나 그냥 길 가다가 술 마신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제닌이 길거리에서 술 뚜껑 열고 병나발 불다가 또 체포. 3개월 뒤에 절도 혐의로 다시 체포. 이런 식으로 17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머그샷이 몇 개예요, 지금. 인생 11컷 찍은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내고. 문제가 뭐였냐면 제닌이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풀려나고 가석방 되거나 뭐 보호관찰 처분 이 정도만 받으면서 제대로 징역을 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닌이 계속 체포가 되면서 학습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도벽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받아야 합니다.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보호관찰 받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치니까 17년 동안에 범죄가 진화한 거예요. 체포됐어? 어차피 나 집행유예 보호관찰로 풀려날 거임. 또 차 훔치고.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훔친 겁니다. 말리부 도난 차량이었어요. 이렇게 수사팀이 제닌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알게 됐는데 과연 제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차 훔친 것만 3번이었는데 말리부도 도난 차량이에요? 이거 제닌이 훔친 걸까요? 제닌의 머릿속에 있는 누군지도 모를 남친 마크가 훔친 걸까요? 애초에 마크 로페즈는요. 제닌 머릿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버추얼 남친입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닌이 그동안에 범죄에 저지른 숫자만큼 거짓말도 늘어서요. 그냥 허언증 환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좀 의문이 가는 게요. 처음에 리차드 아저씨가 신고할 때 분명 옆자리에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말했잖아요. 남자가 막대기 이렇게 들고 위협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911에 신고했고 경찰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납치 사건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옆자리에 있던 남자는 누굴까요? 여기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차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리차드는요. 기억을 좀 헷갈려 하거든요. 911에 신고한 시간이 공식 기록에는 한 11시경이었는데 1시 반인가? 2시인가? 이렇게 차이나게 말하고요. 또 제닌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여성이 금발머리였다 라고 말했지만 제닌은 검은 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닌이 여기 남자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막 어버버 하다가 남자가 진짜 있구나 착각했을 경우가 있어요. 또 말리부가 썬팅이 좀 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제니는 혼자서 말리부를 훔쳤고 차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리차드에게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다고? 왜 굳이 경찰을 부르고 싶어 했겠어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제니니 뭐 경찰들 놀려먹고 싶어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그럼 진짜 또라이인데? 아무튼 이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 남자가 차에 있었는데 나중에 차에서 내린 거죠. 경찰이 추격하기 직전에. 그래서 리차드가 신고할 때는 제닌이 정말로 어떤 남자에게서 위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누군진 몰라요. 근데 얼마 뒤에 남자가 도망갔다든지 뭐 제닌이 차에서 잘 쫓았다든지 결국엔 말리부에는 제닌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순간에 막 삐용 삐용 하면서 쫓아오니까 어이씨 나 이거 훔친 차인데? 광란의 질주를 한 거예요. 저는 2번째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데 암튼 리차드가 신고할 때 있었던 그 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결론은 마크 로페즈라는 남자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 살인을 유발한 운전자는 제닌 혼자다. 그리고 제닌이요. 이런 식으로 경찰을 농락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제닌에게 이번이랑 똑같은 차량 절도, 폭력, 납치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2021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우연히 조회하다가 도난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차였어요. 경찰은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고 따라가는데 이 차가 안 멈추고 도망가요.
결국에는 어디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췄어요. 차에서 연기가 막 뿜뿜 나는데 힘들게 울면서 걸어 나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닌. 제니는 과호흡이 와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경찰에게 열심히 설명해요. 지금 제가 남자친구한테 납치당했거든요. 저쪽으로, 저기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뭔가요? 남자 이름이요? 마크 로페즈요. 인상착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빨간 셔츠예요. 검은 청바지. 주먹으로 저한테 펀치를 날렸어요. 펀치. 그 이후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똑같아요. 마크 로페즈, 빨간 셔츠에 블랙진, 주먹으로 펀치를 날렸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또 이 차는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마크가 훔친 건데 그는 저쪽으로 도망갔다. 되게 웃긴 게요. 제니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제 목에 칼을 대고 위협했는데 여기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제니 목에 상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Okay. Where was he sitting in the car? He was down on the ground more, On the ground? What seat? kind of like down on the middle part, he was on the passenger side. He was on the passenger side down? What all's in I that was car? trying to stop, sir. I was trying to stop. What all's in that car? I have my guitar in there. Uh-huh. Yes, we were going just to visit a friend of his, he said. We never got to a friend's house. So how could he be holding a knife to her neck, keeping you from stopping if he's down on the floorboard of the vehicle? He had the knife in his hand, sir, but they didn't. But how is he And holding then it he to your got, neck? and then he got up and he put it to my neck and he told me to. Where at on your neck? Over here. He told me that he's gonna kill me if I try to stop again because Let me see. I was trying to stop, sir. I was trying to stop and then he punched me right here and he was choking me. He was choking me. 아니 여러분 이게 연기라는 게 믿겨요? 차라리 배우를 하자. 그런데 이날 제니는 그냥 풀려났어요. 경찰들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대요. 그 남자친구가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숲이었거든요. 우거진 숲도 아니에요. 경찰은 바로 뒤쫓아 왔는데 아무도 없었대. A female crashed into the fence. Car was smoking, and they took off. I got behind her. I didn't see no one else in the vehicle at all. 이상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니도 풀려나고. 제니는 또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그냥 넘어가네? 완전 꿀잼. 5개월 뒤에 지금 또 말리부를 훔치고 잡혔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마크 로페즈한테 납치됐다고 해야지? 그럼 나 풀려날 거야. 수사팀은 제닌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 혼자 있었지? 마크 로페즈 그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제니는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금전적으로 큰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제니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 날 감당하긴 쉽진 않지만 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경찰들을 속이고 애쓰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거짓말 장인으로. 제니는 일단 심각한 도벽이 있고요. 뭐 차도 훔치고 마트 가서 물건도 훔치고 근데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도벽이 점점 심해진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절도하고 체포까지 됐는데 풀려나네? 도파민이 뿜뿜하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딨어. 어떤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약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금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인 거예요. 뭐 제닌 입장에서는 제가 살인이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저랑 사고 났어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들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불법 유턴하고 역주행하고 도망가는 거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42세의 로버트 듀란, 62세의 프랭크 로바토. 이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처벌받는 거예요? 왜 제닌이라는 이 이상한 도벽 걸린 여자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돼요? 심지어 경찰 로버트는요, 제닌이 위험에 빠진 줄 알고 구해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니는 끝까지
내 머릿속에 마크가 차도 훔치고 날 때리고 납치하고 교통사고 마크가 낸 겁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수사팀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니를 무슨 죄로 기소하겠어요. 차량 절도죄조차 적용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제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체포가 안 됐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자들도 제니 찾아갔죠.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인터뷰하자 하는데 제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인터뷰 다 하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말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전 납치당했어요. 지금 제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산책을 좀 가야겠어요. 만약에 마크, 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수하길 바랍니다. 이게 연기라고? 거짓말이라고? 이 정도면 진짜 이 망상에 사로잡힌 거 아닐까요? 제니의 이런 자유는 잠시였습니다. 얼마 뒤에 제니는 2건의 1급 살인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서 검찰은요, 제니는 피해자도 아니고 마크 로페즈라는 전 남자친구도 없고 납치도 없었습니다. 이거 모두 자작극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제니의 변호사 데이빗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건의 원인은 제니를 쫓은 경찰들입니다. 그들이 제니를 위험하게 쫓지 않았다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니는 마크의 위협에 의해서 운전한 피해자입니다. 아니 경찰이 왜 제닌 쫓았어요? 제닌 구하려고 쫓은 거였는데? 법정에는 제닌 아이들도 왔거든요. 이 제닌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자식이 5이에요. 그 중에 2명은 아직 미성년자예요. 성인된 자식들은 죄송하다고 엄마 대신 사과를 하는데요.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어이가 없는 게 재판이 한창일 때 제닌이 얼굴에 눈 옆에 별 모양 문신을 하고 나온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뭐 죄수가 깜빵에서 타투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나 봐요, 불법으로. 근데 제닌이 정말 이 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라면 불법으로 얼굴에 타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시종일관 재판 받는 태도도 막 껄렁껄렁하고 표정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판사가 말하는데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옆에 있는 변호사가 막 말립니다.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니의 인생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겠다.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법정에서는요. 피해 유가족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을 하는데요. 소방관 프랭크의 가족은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비난과 상심으로 가득합니다. 경찰 로버트의 와이프, 또 형제 자매들도 나와서 매일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유가족들이 배심원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기도 해요. 제닌 꼭 유죄 판결해달라. 판사님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그런 의사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제닌이 본다면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제닌이요 그냥 무표정으로 지 거짓말할 때는 막 엉엉 울더니 돌아가신 분 이야기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 나중에 법정에서 울긴 합니다. 언제 우냐면 자기 최후 변론할 때. 막 울면서 엉엉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소리만 엉엉 하는 것 같은데? 제니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날 약을 했습니다. 약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상처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신은 제가 재판에서 추가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1급 살인이 아닙니다, 판사님. 이 추가 심리는 뭐 가석방이나 감형 여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워낙 체포를 자주 당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법적인 걸.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약 때문에, 술 때문에, 경찰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With respect to count 1, first-degree murder, Frank Lobato, I'm sentencing you to life imprisonment. With respect to count 2, first-degree murder, Robert Duran, I'm sentencing you to life imprisonment.
With respect to count 3, I'm sentencing you to 3 years. 제니는 유죄 받았고요. 2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차량 절도, 양도, 보호 관찰 기간에 저지른 범죄 혐의 등등등 해서 전부 다 유죄 받았어요. 최소 6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니까 평생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 여자의 도벽과 어이없는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람들은요, 제닌이 그동안에 11번이나 넘게 체포가 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더 그 범죄가 대담해진 거다. 사법당국도 비난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멕시코주에는요, 폭력이나 절도, 마약 이런 범죄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제닌을 괴물로 키운 게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납치범이 역주행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순간에 경찰이 이걸 추격을 하는 게 맞나? 물론 정말 납치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차에 타고 있다면 경찰이 추격하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이 도로에는 평범한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경찰이 지켜야 할 시민 아니에요.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는 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